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비즈앤머니입니다. 네, 국내 15개 대기업의 총수들 그리고 최고 경영진이 뭉쳤습니다. 일명 수소 어벤져스를 결성한 것인데요. 이 다가오는 미래 먹거리죠. 이 수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현장 이영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판 수소위원회인 수소기업협의체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현대차와 SK, 롯데 등 국내 주요 10대 기업을 주축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해당 그룹의 총수와 대표 경영자들이 모두 참석해 협의체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수소기업 협의체가 수소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리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수소산업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산업이 되고 있다며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SK그룹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역시 포스코는 국내에서 수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수소기업 협의체를 통해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 참가 기업들은 이날 수소경제 관련 사업 확장과 투자 확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환원 제철을 상용화해 철강 제조 공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은 효성은 수소 생산과 공급, 저장, 활용 등 수소 생태계를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배터리와 연료전지, 모빌리티 차체 등 미래 에너지 분야 소재와 부품 사업에도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SK그룹은 대규모 액화플랜트 구축과 연료전지 발전소 등에 약 5년간 18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현대차는 수소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충전소 설치 등에 11조 1천억 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출범한 수소기업 협의체는 매년 9월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공급과 수요, 인프라 등 수소 사업 전반에 걸친 영역에서 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주요 10대 기업을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딘 가운데 수소경제국 1위를 향한 여정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탁스경제TV 이영선입니다. 한국판 수소위원회인 H2 비즈니스 서밋을 주도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2040 수소 비전을 제시하며 수소 전기 상용차 대중화를 발표했습니다. 김홍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수소 기업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업 간 수소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수소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 국내 수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협의체의 등장으로 국내 수소 산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의체 설립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현대차그룹이 포스코, SK와 함께 공동 의장사를 맡아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을 이끕니다. 현대차그룹은 일찍이 수소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 등을 직접 개발하는 등 다양한 수소 사업을 전개해오며 수소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40년까지 수소 에너지로 산업 및 사회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수소 비전 2040을 제시하며 수소 전기 상용차 대중화를 발표했습니다. Going forward, Hyundai Motor Group will launch all our new commercial vehicles such as buses and heavy-duty trucks as hydrogen EVs and battery EVs in the global market. By 2028, we plan to become the first global automaker to apply fuel cell system to all commercial vehicle models. 수소 전기 상용차 대중화를 우선 추진하고 수소 연료 전지 적용 분야를 자동차 이외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수소 밸류 체인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보다 크기와 가격은 낮추고 출력과 내구성은 높인 4세대 연료 전지 시스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3세대 연료 전지 시스템은요.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는 100kW급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200kW급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200kW 시스템을 개발해서
상용차는 사륜차 나름대로 내구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충분한 파워를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개발됐고 있고요. 최대한 그 가격 원가 절감을 하고 또 소형화해서 여러 자동차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를 넘어 수소 사이로 전속력으로 달리고자 하는 정의선 체제의 현대차그룹이 퍼스트 무버로서 또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이 코로나19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제약 바이오에 많죠. 자, 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자 진단 대표 기업을 향해서 간다. 자, 어느 회사나 하면요. 이게 바로 진 시스템입니다. 이 기업이 진 시스템인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서유진 대표 많은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김효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저희는 그 현장 분자진단 전문 기업이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현장 분자진단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만의 고유한 진단 칩이 있고 그 안에 이제 프라이머가 내장이 돼 있어서 현장에서 빠르고 간편하고 정확하게 분자진단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이오 장비의 가장 큰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이크로 플루이딕이라는 미세 유체를 핸들링하는 기술을 하고 정확한 온도를 유지하거나 도달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바이오 장비의 핵심 두 가지 기술인데 그 기술을 자체 기술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형광 인식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게 되어서 말씀드렸던 분자진단 플랫폼이라는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갖게 된 거죠. 진단 장비에는 진체커라는 모델명으로 UF300과 UF34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UF300은 현재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함께 전 세계 속에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주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PCR 장비와 다르게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함께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 없이 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타사 장비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라든가 아니면 인도라든가 중국 같은 가격 경쟁력이 심한 나라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F340이란 모델은 한 장비에서 4개의 칩을 한 번에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16명의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공항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진단하는 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은 어렴풋하게나마 코로나가 창궐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서 저희가 호흡기 5종 동시진단 키트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 시기가 된다면 호흡기 5종 동시진단 키트가 아마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는 코로나 진단 키트를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저희 플랫폼을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의 진단키트를 저희가 개발할 거고 시장에 공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주로 바라보는 시장은 사실은 분자진단 분야의 CMO 같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느꼈던 호흡기 5종 동시진단 키트처럼 다양한 유사한 질병을 한 번에 진단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더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김홍모 기자의 푸릉부릉 시간입니다. 자, 우리 김홍모 기자는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의 차는 다 한 번씩은 타보지 않나,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 전달해 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 기자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그 뒤에 있는 차를 보니까 지프예요, 그렇죠? 네. 자, 지프인데 지프라고 생각하면은 힘 좋고 역동적인 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원고를 보니까 변신을 하고 있다고요? 네, 기름 냄새 물씬 나고 사륜 구동에 힘 있는 자동차라는 고유의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죠. 지프도 이제 전동화 모델을 출시하며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지프가 전동화 모델을 내놓는다. 자, 김홍모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 확인하겠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8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바위, 나무, 흙 등 자연물을 활용해 꾸민 행사 장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지프 랭글러 4x2를 공개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란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의 중간 단계로 전기 모터와 석유 엔진을 함께 사용해 달리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행사장은 질퍽한 진흙과 도론덕 등 오프로드 환경을 갖춘과 동시에 미국서 공개된 태양열 충전 스테이션이 설치돼 오프로드와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지프의 전동화 비전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랭글러 4x2는 기존 랭글러 오버랜드 모델을 베이스로 한 지프의 첫 전동화 모델입니다.
The Wrangler 4xe is the most technologically advanced, capable, and eco-friendly Wrangler in the brand's history. It can travel more than 30 kilometers in pure electric mode. And of course, it provides a near-quiet, open-air driving experience, both on and off-road. And being a plug-in hybrid, it provides instantaneous and great torque for being off-road in that rugged terrain, as it brings all of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features from today's Wrangler lineup. 지난 7월 스텔란티스 그룹이 휘하 브랜드의 전동화 라인업 구축과 함께 전기차에 41조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때 삼성 SDI가 미국 일리노이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 논의는 진행 중인데요. 스텔란티스 그룹의 전동화 발표 이후 출시하는 랭글러 4x에 삼성 SDI가 공급하는 360V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돼 눈길을 끕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인 랭글러에 전기 모터라는 새로운 색을 입힌 랭글러 4x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학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네, 지프의 랭글러 4x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앞으로 지프가 순수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도 출시할 계획인가요? 네, 지프, 마세라티, 푸조, 시트로엔 등 14개의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4위 완선차 업체죠. 스텔란티스 그룹이 지난 7월 휘하 브랜드 모두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한 질문에 제이크 하우만 스텔란티스 코리아 사장이 랭글러 4x를 시작으로 매년 최소 1개 모델 이상의 친환경 모델을 한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홍모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입니다. 국내 최초로 자동 결제 매장이죠. 셀프 서비스 스토어를 오픈한 기업이 바로 이제 신세계 INC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확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제 완전 스마트 매장을 선보인 건데요. 과연 여기는 어떤 IT 기술들이 숨어 있을까요? 임세린 기자가 그 스토어에 한번 가봤습니다. 스파로스. 네, 말씀하세요. 오레오 어디 있나요? 오레오 상품은 화면에 표시되는 선반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매장에서 직원이 아닌 AI 챗봇이 소비자를 응대합니다. 신세계 INC가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자동 결제 매장 셀프 서비스 스토어를 오픈한 데 이어 보안성과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완전 스마트 매장을 선보인 겁니다. 매장 입장 시에는 본인 인증 후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QR코드를 부여받고 이 QR코드로 본인 포함 4명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AI가 소비자와 상품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상품을 본래 있던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갖다 놓아도 AI가 이를 바로 인식하고 쇼핑을 마쳤다면 상품을 들고 걸어 나오기만 해도 AI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다양한 자체 기술을 통해 고객은 편리하게 매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AI가 정확하게 상품을 구별해낼 수 있는 건 바로 새로 적용된 자동 학습 기술 덕분입니다. 매장 관리자가 매대의 제품을 진열하기만 하면 AI가 자동으로 상품 정보를 스스로 학습해 신제품 판매 시 상품을 360도 장비로 촬영하고 업로드합니다. 아울러 리테일 테크 브랜드 스파로스의 AI, 컴퓨터 비전 등 다양한 기술을 집약해 자동 결제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저희는 2019년도에 국내 최초로 이마트24 김포 데이터 센서점에 셀프 서비스 스토어라는 이름의 스마트 매장을 오픈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테일 테크 기술들을 한 단계 더 고도화했고 거기에 AI 음성과 자동학습 기술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신세계 INC는 이렇게 한층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 과기정통부, 키사, 이마트24와 손잡고 완전 스마트 매장 국가기술 표준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유통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적용 분야를 확대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 한국형 스마트 매장을 대표하는 기술로 수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 완전 스마트 매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슬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집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생활권을 말하는데요. 내년 경기도청 신청사 이전으로 이 광교 신도시가 이 슬세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청을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광교 신도시가 수도권 대표 주거 선호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완성형 신도시로 불리는 만큼 각종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2기 신도시로 조성된 신도시 중 하나로 녹지율을 높이고 자족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경기도청 이전을 전제로 계획된 신도시로 행정 및 법조타운을 총망라한 경기 융합타운 조성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기 융합타운에는 수원 컨벤션센터, 수원 고등법원 검찰청이 이미 입주해 있으며 내년 이전을 목표로 경기도청 신청사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여러 관공서가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망 역시 촘촘히 연결돼 있습니다. 2016년 신분당선 연장 개통으로 판교, 강남권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차량을 통한 광역 이동도 수월합니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조성된 광교로, 창룡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왕복 8차선부터 14차선까지 폭넓게 구축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인프라와 편리한 교통환경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광교 신도시 내 주거단지가 공급에 나서 이목이 집중됩니다. 준공률 99%에 달하는 광교 신도시는 탄탄한 생활 인프라와 배우 수요도 풍부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광교 택지지구내 마지막 두상복합부지에 지어진다는 희소성과 유일한 지하철 직통 연결 예정이라는 편리함까지 단지가 들어서는 광교 신도시는 수도권 대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광교 호수공원이 가깝고 갤러리아 백화점, 롯데아울렛 등이 인접해 녹지 및 생활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양재, 강남, 신사 등을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이 단지 지하 3층에서 연결되며 17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광역 환승센터도 단지 지하 2층에서 바로 연결이 계획돼 있어서 단지에서 지하철과 광역버스 모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언택트 생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행정, 문화, 생활의 삼박자와 편리한 교통망까지 더한 이 단지가 슬세권 라이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응답하고 광교 신도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학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전문가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 지수와 연동되는 이런 펀드 등에 넣어서 이 주시장에 대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ETF입니다. 그래서 ETF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ETF 시장의 우리나라 국내 1위가 어딜까요? 바로 삼성자산운용인데요.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고객들의 니즈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양한 상품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그 담당자죠.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국내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커지면서 간접 투자 상품인 ETF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겁니다. ETF는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도 저렴하고 수익률이 지수에 연동되어 일반 펀드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액티브 등 다양한 ETF 상품이 나오면서 ETF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ETF 시장이 결국은 과거의 대표 지수 또는 특정 지수 아니면은 특정 국가 이런 쪽에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자산 배분형 중심으로 형성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식과 채권, 인컴, 대체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그런 식의 또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이 등장을 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테마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단기 트렌드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은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 이후에 시장이 형성되는 그 이후 시장에 대해서 삼성자산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ETF를 선보였는데요.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지수형 ETF의 강자로 자리매김하며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ETF 자금 62조 원 중 삼성자산운용은 약 29조 원, 4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연금 계좌에 맞춘 ETF를 개발해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글로벌 투자와 신성장 산업에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자산 배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형성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트렌드는 주로 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형성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에서 ETF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철학에 맞추려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자산운용이 테마나 트렌드에 전혀 등외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누가 봐도 이 트렌드는, 이 테마는 좀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과감하게 ETF로 상장해서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대표적인 테마로는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쪽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ETF 상품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박시경제TV 장민선입니다. ESG,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이 요즘 추구하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ESG, 덩어리가 크니까 ESG 부서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뒤에 있는 한국기업 데이터, 이 회사에서 그 표준화된 모델, 그러니까 ESG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 그 평가 척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김미영 기자가 여기 대표를 좀 만났습니다. ESG 시장은, 평가 시장은 대기업의 위주였어요.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이제 협력사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중소기업 특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을 ESG 시장의 하나의 중심 축으로,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끌어들였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ESG는 우리 대기업, 중소기업, 이제 모든 기업에 아마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금융위원회에서도 ESG 관련된 공시를 의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라고 해서 자율 공시를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이 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할 계획이고, 2030년이 되면은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 그것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것이 이제 전문가 모델인데, 계층화 분석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어느 항목이 중요하느냐, 이거를 평가해가지고 그 가중치를 갖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거를 현실에 맞게 튜닝했다고 보면 되고요. 중소기업이 저희가 구축한 특화 모델을 직접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중소기업은 저희한테 이제 평가를 의뢰하면은 저희 모델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드리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저희 특화 모델을 해서 평가를 받으면 저희는 어느 평가 기업에 비해서도 보다 더 바람직한 중소기업용 ESG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자신을 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중소기업이 그럼 ESG 경영을 하는데 어떻게 해나가시면 좋겠냐 하는 것은 팁을 얻을 수도 있고, 계획을 거기에 따라서 구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구축해 놓은 기업 관련 DB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ESG가 접목돼 가지고 한다면 보다 큰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고요. 정부가 할 일은, 특히나 저희 평가기관 같은 데서 데이터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ESG 관련된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이나 이런 걸 해주는데, 그것도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정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전반적인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최근 삼성전자가 출시한 3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3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3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감각적인 디자인 그리고 차별화된 성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27일 출시한 3세대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가 초반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이 두 모델의 사전 예약 판매량은 약 92만 대였습니다. 이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80만 대보다 약 10만 대나 많았습니다. 또 사전 개통 첫날에는 약 27만 대가 개통됐는데, 이 역시 모두 전작 대비 1에서 2배가량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특히 삼성 스마트폰의 무덤으로 불리는 중국 시장에서의 인기가 주목할 만한데요. 중국에서 이들 3세대 폴더블 폰의 사전 예약 전 구매 대기자는 전날 기준 약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실제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둥닷컴에서는 갤럭시 Z 플립 3의 예약 대기자가 급증하며 일시 품절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전날부터 공식 사전 예약이 시작된 만큼 구매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인도와 경쟁사인 애플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 Z 폴드 3의 팬덤 그린 모델은 9월 24일까지 배송이 연기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갤럭시 Z 플립 3도 크림과 라벤더 모델이 9월 17일까지 배송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신상 스마트폰 갤럭시 Z 시리즈의 인기 비결로는 가격과 디자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Z 폴드 3의 경우 전작 대비 40만 원가량 가격을 낮춰 200만 원 안팎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갤럭시 Z 플립 3도 125만 4천 원으로 공시지원금 50만 원을 받으면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방수 기능 등 차별화된 기술력 또한 인기 비결로 꼽힙니다. 기존 폴더블 스마트폰의 여러 장점과 더불어 많은 소비자가 기대하시던 방수 기능이 세계 최초로 폴더블에 지원되며 Z 폴드 3에서는 이제 S펜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폴더블에 최적화된 앱 생태계를 확장하여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기능을 올해를 폴더블 폰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던 삼성전자. 신상 스마트폰 갤럭시 Z 시리즈의 흥행 기세를 몰아 이 같은 목표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영선입니다. 이상으로 비즈앤머니를 마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